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헬로윈 참사로 인한 159명의 참사가 있었죠. 그 유가족들이 정말 장기전을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뭐 그 사이 이제 과정은 여러분이 다 아신다고 보고요. 이들이 지금 서울시청 그 광장에다가 천막 쳐버렸죠. 일종의 이제 그 분향소인데요. 장기화를 이제 위한 포석이다. 그래서 서울시청에서는 이걸 지금 철거하려고 하는데, 철거하면은 정말 떼죽음 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얼음장을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고장을 날렸죠, 서울시청에서. 그런데 이거에 저들이 너무도 완강하게 이제 저항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집행을 못했습니다. 행정 대집행이라 그러죠. 근데 이거를 일단 이제 여유를 조금 주고 말미를 조금 더 줬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줬어요. 그래서 2차 계고장을 보낸다고 그럽니다. 자, 오세훈이 이번에 제대로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세훈은 그동안 보수에서 중요한 어떤 자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만, 서울시장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어떤 석연치 않은 미온적인 그런 태도로 말미암아 지금 인기가 굉장히 떨어졌죠. 저러다가 지금 좌파로 가는 거 아니냐, 민주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자, 오세훈이 보수에서 이제 정치하자면은 이번에 적어도 전작년 그리고 이 할로윈 이 참사 관련한 이 두 큰 사안이죠. 이건 처리하는 데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질질 또 끌려가고 밀리고 뭐 우유부단하게 하다가는요, 오세훈은 이제 제대로 대접받기 어렵습니다. 서울시장 이번이 마지막이고 정계 은퇴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되면은 여기서 어떻게 법을 세우느냐.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합니다. 유가족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과연 보여주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자, 분향소를 설치하고 기습 설치죠. 저 불법이죠. 그리고 나서는 끝까지 지키겠다고 사수하겠다. 이거를 만일에 강제 철거하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얼음장을 계속 놓고 있는데, 참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요, 뭐 뻔합니다. 세월호 시즌 2를 노리고 있는 건데, 다만 그때와는 너무도 다르죠. 사회 분위기가 다릅니다. 일단은요, 세월호에 대해서는 열이면 9은 온정적으로 동정적으로 이해하는 쪽으로 국민들이 이제 집단 어떤 의사를 이제 보였지만, 지금 이 할로윈 이거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담담하게 바라보거나 냉정하게 봅니다. 다소 비판적인 요소가 더 많아요. 이게 말이죠, 만일에 뭐 네이버나 다음 뭐 네이트닷컴 같은 이런 어떤 포털에 기사가 나가게 되면은, 과거 세월호 때는 유족이나 이제 희생자들에 대한 사망자들에 대한 어떤 동정이 그냥 본물을 이루고 그때 당시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게 훨씬 압도적인 힘을 발휘할 때인데요.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유족 편을 든다 할까, 유족의 입장을 헤아리는 사람은 열에 하나입니다. 그야말로 완전 민심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었다 할 정도인데요. 좌파들 스스로도 이걸 인정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 보기에는 세월호는 너무도 다르다는 거야. 세월호는 어쨌거나 채 피워보지도 못한 꽃망울들 아닙니까? 뭐 수학 여행 가다가 그런 것 아닙니까? 수학 여행이라고는 하지만 달리 말하면 그 현장 학습 가는 거거든. 그 수업의 연장이란 말이죠. 그런 나름대로 명분도 있고, 그야말로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선장 말 듣고 가만히 있으라 해서 가만히 있었고, 뭐 그래서 그냥 수장이 되어버린 건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국민적 울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치는데, 이거는 다르거든요. 특히 이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2030 MZ들이 이 내용을 너무도 잘 알아요. 할로윈 때 그 이태원 가는 건 뻔하다는 거야. 거기 가서 뭐 하겠습니까? 구경 갑니까? 그냥 즐기러 가는 거잖아요. 엔조이 하러 가는 거잖아요. 뭔가를. 근데 그 엔조이 대상 가운데는 뭐 술도 있고 뭐 춤추는 것도 있고 노래 부르는 것도 있고 많겠죠. 뭐 데이트하는 것도 있겠고 뭐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마약도 있을 수 있다. 그 이태원 주변에 지금 엄청나게 마약이 돌아다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픈된 개방된 어떤 그런 문화가 있다 그러죠 거기. 그래서 남녀간에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다들 이해를 해버리는 거라 일단은. 그러니까 세월호하고는 완전히 이게 아기가 안 맞는 겁니다. 미스매치예요. 맞지 않다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할로윈 갖고 세월호처럼 몰아가려는데 제일 큰 장벽이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런 국민적 저항입니다. 이게 그때와는 너무도 다르니까 그들도 놀란다 그래요. 그런데 어쨌거나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정권 책임으로 돌려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먹히지 않네. 대통령 지지율은 뚝뚝뚝 떨어져 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40%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또 올라가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이들 입장이 난처한 겁니다. 지금 난처한 건 유족뿐 아니고요. 그 민주당뿐 아니고 그 주변에 붙어 있는 그 떨거지들입니다. 그게 지금 300개 가까이 되는 그 단체들이 좌파 단체들이 붙어가지고 뭘 하려고 하죠. 세월호 같이 만들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그 정도 얘기하고요. 지금 나와 있는 뉴스를 보면은 분향소 진입을 할 경우에는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오세훈에게 계속해서 사과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오세훈뿐 아니고 지금도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 사퇴를 넘어서 파면을 요구합니다. 파면하면 공무원이 파면되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공무원이 누릴 수 있는 혜택 다 사라지고 퇴직금도 없어요. 그냥 아웃되는 겁니다. 일종의 공무원에게는 사망 선고가 그 파면인데요. 파면도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윤 대통령이 지금 거기에 움직일 기미도 없고 움직여줄 뭐 명분도 없습니다. 법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다른 누구보다도 제가 보니까요. 검사 출신인데다가 바로 직전에 검사했잖아요. 검찰총장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대한 의식이 남다릅니다. 이 법이 그들에게는 정의인 거야 바로. 원래 이 법이라는 것이 정의의 구현이 목적 아닙니까?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법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정의가 보이는 겁니다. 뭐가 정의인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실천하려고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요. 전작년 뭐 여기 할로윈 이 유가족들 이 포함해서 그리고 또 민노총의 그 파업들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은 아직도 파업을 해요. 근데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화물연대 그 엄청난 파업 다 이렇게 제압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냥 복원되고 있고 나라 바로 세우기 국정 정상화가 가속도를 지금 내고 있죠. 자, 어쨌거나 서울시에서는 이 유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강하게 지금 저항을 하기 때문에 잠시 이제 말미를 줬습니다. 조금 시간을 좀 가져보자. 이 사진 보십시오. 이거 서울시청 안으로 지금 쳐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이제 경찰은 막고 뭐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 있던 유태원 유가족들이 청원 경찰로부터 검열을 당했다고 이제 주장하면서요. 이런 어떤 루머가 계속 터질 겁니다. 검열 당했다. 뭐 몰래 또 사찰 당했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나올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 우리나라는 진짜. 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시청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세월호 같은 경우도요. 그 유족들이 2차 피해 소송을 했었잖아요. 그게 딴 게 아닙니다. 국가기관으로부터 사찰을 검열을 당했다는 거야. 그 이후로 소송을 걸어가지고 고법에서 최종 상고는 하지 않고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걸 그냥 잘라버렸는데 더 이상 이제 상고를 하지 않고 그 금액이 무려 800억이 넘습니다. 800억이. 국가가 그 800억 넘는 돈을 그 세월호 유족들한테 또 줘야 돼요. 또 1인당 또 한 2억 가까이면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참 그게 2차 가해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렇게 이슈화를 통해서 집단으로 그냥 또 재판을 걸어서 또 이긴 겁니다. 국가가 이제 패소한 거죠. 한동훈 장관이 끝까지 갈 수도 있지만 이미 이제 기울었다고 보고 민심 자체도 그렇고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이제 결정한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습니다. 뭐 검열 당했다. 뭐 무슨 이 근거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주장이죠, 주장. 서울시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광경이고요. 이 가운데 유가족들이 실신해가지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런 것도 말이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실신했나라고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보다 보니까 실신한 척도 많다 그래요. 이제 그런 것도 제대로 좀 꼼꼼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자, 사건의 발단은 경찰이 유가족인 A씨의 분향소 진입을 막아서면서다. 유가족들에 따르면 A씨는 영정사진이 추울 것 같으니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며 전기 난로를 들고 분향소를 찾았는데요.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소지한 전기 난로들을 문제삼아 분향소 진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자, 이후 A씨는 분향소 앞에서 통곡하다 실신해 오전 11시 4분쯤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경찰과 유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간에 이제 충돌이 이제 빚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한두 명이 이렇게 실신하는, 진짜로 실신일 수도 있고, 뭐 실신에 가까운 뭐 그런 상태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유가족 2명이 실신해 병원에 이송됐다. 예, 또 다른 유가족 2명입니다. 유가족들은 서울시청 정문에서 영정을 따뜻하게 해주겠다는 것도 못하게 하냐, 내 자식이 갔다 나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2차 가해에 대한 적극적인 방지 대책 수립하라. 여기 이제 문제가 바로 이 2차 가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세월호 관련해서 800억 넘는 국가 패소 사건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2차 가해라고 하는 것이 국가기관이 뭘 수행하다 보면은, 일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살펴보고 조사하고 현장 답사하고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자칫하면은 이 2차 가해에 걸립니다. 그래서 사찰했다는 거죠. 사찰. 도청했다, 사찰했다, 감시했다, 뭐 이런 식인데, 그걸 물고 늘어져 가지고 이제 재판을 겁니다. 그래서 길게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위험한 게 이 2차 가해에 대한 정부 측에, 국가기관 측에 아주 몸조심이 필요합니다. 이거 진짜 저들은 이걸 걸려고 하죠, 지금. 사고 원인 규명보다도 이 2차 가해 쪽이 이들이 아마 집중적인 타겟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은 사고 원인은 빤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올 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바로 이 2차 가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자칫하면 경찰이 혹은 검찰이 뭐 다른 어떤 그 국가기관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2차 가해처럼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저절로. 그걸로 이제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연령 비연령이고요.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들이 어떤 명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자, 아무튼 거기 현장에 어떤 물품을 들고 들어가는 것은 경찰이 지금 막습니다. 그게 어떤 흉기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장기적으로 깔고 앉을 수도 있잖아요. 난로 같은 거 갖고 가게 되면은 겨울이기 때문에 이제 춥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는 그걸 이제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허용하지 못하는 거죠. 난방기구나 침낭 등은 넣어주고 있다라고 이제 말은 합니다만, 자, 큰 면적은 차지하는 물품은 최대한 막지만 난방기구나 침낭 등은 넣어주고 있다. 자, 이게 이제 서울시 쪽의 이제 입장이긴 한데, 그러나 이게 이제 엄밀하게 그 현장에서 제대로 된 그 판단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유족으로 이제 이렇게 불리는 이 사람들은 뭐 자신들 입장에서는 어떤 무리수를 뭐 썼더라도 뭐 저기에 진입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저기서 판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허용할 수 없는 물건을 몰래 반입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저기 발전기까지 아마 들고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불도 필요하고, 거기서 또 뭐 나름대로 이제 시간을 지내자면은 뭐 TV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컴퓨터도 지금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경찰에서는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반드시 저들은 거기에 공수하겠다는 겁니다. 자, 반드시 규명할게요. 행안부 장관 파면 미안해요 많이. 반드시 규명할게요. 2차 가해에 대한 적극적인 방지 대책 뭐 쭉쭉 있는데요. 자, 여기에 과연 유족이 진짜 유족이 몇 명이 되느냐는 겁니다. 몇 명이. 보기에도 벌써 스님들이 나오고 여기 또 수녀님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 수녀님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런 데마다 그래 때를 지어 그래 나타나는데, 천주교 안에
정말 그렇게 시간이 많습니까? 수녀님들이 이렇게 집회하는 데마다 다 나타나가지고 그 오랜 시간 다 앉아서 같이 보조를 맞추고 그러는데, 물론 뭐 정구사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불리는 거기 관련 성당의 수녀들일 가능성이 있겠죠. 아니면 수녀들 자체로 또 어떤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나왔을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 제가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지금 일대 지금 전선이 형성되고 있고요. 좌파들은 어쨌거나 이 건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계속 꾸역꾸역 모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수백 명, 수천 명 이런 수준으로 키워가지고 대항을 하려고 하겠죠. 거기서 뭐 어떤 불상사가 나면 또 걸렸다. 그걸 또 이렇게 악용하겠죠. 그런 것이 이제 우려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좀 끄겠습니다. 이거 어쨌거나요. 지금 이 상황은 이건 법이 가장 합당한 판단 요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 아니고는 방법이 없고요. 자, 그러나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게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보실까요? 이게 아닙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태원 분향소 거기 말이죠. 가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신자유연대라고 아시죠? 정말 그게 우파 전사들 아닙니까? 그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거를 못 걸게 또 이게 저쪽에서 법적인 호소를 했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걸어도 된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접근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이 있는 그 주변으로 이런 것들이 못 오게끔 그들이 법원에다가 호소했는데 가처분을 했는데요. 그걸 기각해 버렸습니다.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도 지금 뭐 100m 안쪽까지 지금 들어와서 지금 집회를 하도록 해놨잖아요. 그럼 이들이 뭘 하고 이런 주변에 이런 것도 못 걸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요. 소위 갑질 어쩌고 해가면서 소위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 피해자, 소수자, 피해자, 그리고 유족 이런 사람들의 권리가 너무도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꼬리가 지금 몸통을 흔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전에 세월호 때도 보면요, 문재인도 그렇고 그 소위 쟁쟁한 그 좌파 정치인들, 그 세월호 관련 그 지도자들, 거기 이제 리더들 하고 좀 만나가지고 그 고개 숙이는 거 보십시오. 상전이 누구였습니까? 상전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보니까 이종철입니까? 이제 그 대표가 그 사람 뭐 이재명하고도 만났고 국회의장하고 만났는데 국회의장도 그냥 90도로 그냥 폴도 인사하더군요. 그냥. 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유족들의 힘이 이렇게 셉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만든 사회적 어떤 메커니즘이 있죠. 시스템이 있고 특히 언론이 나쁜 어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계속해서 기름칠하고 불을 붓고 불을 지르고 그걸 그냥 확대하고 선동하죠. 그러니까 이 유족들이 어느새 자기가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웬만한 국회의원 정도는 그냥 저 밑으로 보일 겁니다. 뭐 자신들의 그 영향력이 크잖아요. 한마디만 해도 쩔쩔 매죠. 아무도 자기들한테는 큰 소리도 못 쳐요. 전부 다 고분고분하죠. 이제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연대 같은 이런 데서는 다르죠. 가서 막 같이 싸우죠. 그리고 저들 입장에서는 이게 눈에 가시죠. 정말 뼈가 아플 겁니다. 세월호 팔아 집권한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제도 정비, 법령 정비 안 하고 뭐 했나? 이게 사실 이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되고 얼마 되지도 않았어, 사실은. 그때로 본다 그러면요. 그러면 이런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 정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정착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전부 문의 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박기도 뭐 많았고요. 이런 것들을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에게 더 이상 슬픔을 강요하지 말라. 님의 죽음, 뭐 해가지고요, 정치 선동하는 것을 이렇게 반대한다는 북한 노동당 같은 그런 냄새가 나니까 북으로 꺼져, 노동당 꺼져, 이런 식이고요. 여기 이제 보면, 그야말로 촌철살인이네요, 촌철살인. 자, 이게 어쨌거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시민 분향소에 야당 비판 현수막을 설치한 신자유연대를 상대로 녹사평형 시민 분향소 반경 100m 내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그게 안 되는데 이들이 뭐라고 이런 것까지도 자기들 100m 안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접근 금지다. 야, 정말 이들의 위세가 이 정도까지 대단합니다. 추모하고 애도하는 마음은 저들이나 우리나 뭐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추도하고 애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태만큼은 분명히 저건 법이 아니에요. 불법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반드시 다스려야 된다. 법 앞에서는 정말 만인이 평등합니다. 만인이. 태풍이 한번 불면 확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특히 바다 같은 경우 태풍이 한번 오면 바다 자체가 완전히 그냥 뒤집어진다 그래요. 밑에 있는 뭐 그런 어떤 것들이 위로 올라오고 그래서 완전 정화가 되는 거죠. 거기는 피하 없습니다. 다 그냥 싸그리 다 그냥 쓸어버리는 거죠. 어떤 예외도 없어요. 법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정의는 그런 식으로 구현되는 거죠. 예외가 있으면 안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이 정치적 이유에 의해 가지고 이런 예외들이 너무도 많아졌습니다. 너무도 지금 그게 힘을 발휘하고 있다니까요. 그래 이번에는 법의 이름으로 그만 태풍처럼 한번 몰아쳐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세월호로부터 탈출을 빨리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잘 됐습니다. 세월호를 끊어내기 위한 하나의 좋은 재료도 됩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대형 사고가 났어도 보험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결하지 그걸 갖고 정권을 뒤흔들고 국가를 상대로 그토록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그냥 흡혈귀 같은 그런 짓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엄청난 어떤 혜택을 주게 하고 보상을 또 하고 배상을 하고 그럼 다른 수없이 많은 애달픈 그 죽음들은 도대체 뭡니까? 1년에 그런 식으로 갑자기 사고사를 당하거나 이런저런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케이스가 도대체 얼마나 많겠어요? 한꺼번에 떼죽음이 안 됐다는 것 뿐이지 막 수천 수만 건이 될 거라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슬픔을 다 안고 살아가는 각 개인들, 각 가정들이 수두룩한데 왜 그들에게만 이렇게까지 특혜를 부여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죠. 그게 세월호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걸 이제 와서는 다 아는 거죠. 이제는 팩트 체크해주는 그런 어떤 기관도 많고 그런 수단도 있고 우리 같은 방송도 있고 얼마든지 사실 확인을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뜻대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